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20개 이상의 건강한 치아를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의 리빙헬 치과병원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조직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기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몸에 질환이 발생됐을 때 그 병으로 인한 이상 증상이 어느 부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살피고 치료하게 되지만 몸의 다른 부위에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과 질환 중에 치아 우식증, 치주병, 부종교와 쉽게 많이 접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이 구강 내에 문제를 유발한다면 동일한 개념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 시에도 몸 전체를 살피는 기능 통합 치의학이 갈수록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영양 성분이 전신 건강은 물론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환자분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상악동에 심으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심은 임플란트가 2번 실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번 심은 임플란트에는 특별한 부작용, 합병증, 실패 소견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도 이분이 찾아갔습니다. 혹시 상악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시고 수술한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한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얼굴에 교근 부위가 계속 아픈 겁니다.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 통증이 상악동으로 전달된 겁니다. 이걸 유발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그네슘 투여를 하면서 그 부위에 태반 주사를 놔서 치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만에 아픈 게 없어지셨습니다. 결국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 어떤 것의 이유인가를 찾는 겁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의 부족은 다른 과에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치과는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근육에 대한 문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끔 제 환자 중에 눈 밑에 살이 떨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련처럼. 이런 경우도 대부분이 마그네슘 결핍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그리고 생리통이 너무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 고혈압이 갑자기 더 높아진 분들, 이런 분들도 마그네슘의 결핍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무작위로 난 마그네슘 먹어요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보조로 도움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을 적정량을 먹는 것은 신체에 아무런 위해작용이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먹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데 이런 환자는 꼭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서두에서 얘기했던 바로 비타민 D 복용시입니다. 자, 제가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효소에 마그네슘이 작용한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환자분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비타민 D만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을 써야 돼요. 근데 간에도 부족하고 신장에도 부족하면 다른 데서 쓰려고 하는 마그네슘을 끌어당겨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위에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드십니까? 확인해 주세요. 마그네슘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보충해야 될까요? 모두 영양제는 일일 추천 권장량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남자의 경우 400에서 420mg, 여자의 경우 300에서 320mg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발표한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또한 연령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하루에 600mg을 먹어야 되는 분도 있고요. 1000mg을 먹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결정하셔서 자, 나 1000 먹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의는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400 전후의 양까지는 환자분이 결정하고 드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0 먹었을 때는 왜 전문의랑 상의를 하세요 하고 말씀드리냐면요. 1000을 먹고 원하는 효과가 얻어졌으면 그 다음에 감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자분이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감량해서 후에는 1일 권고량을 계속 쭉 복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그네슘을 400mg, 300mg 한 번에 먹으면 될까요? 네, 안 될 건 없습니다. 속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속이 쓰려요 하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마그네슘이 들어간 것은 소량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반 정도 나눠서 2번에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번에 나눠서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준 것보다 작은 양을 분배해서 복용하는 방법이 더 흡수량이 많아서 결과로 더 좋다 하는 내용들이 보고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 이야기를 하나 또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영양제는 대부분이 물을 많이 먹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경우에도 약을 먹게 되면, 보조식품을 드시게 되면 물을 충분히 한 컵 정도 마시게 되면 그 물 때문에 흡수작용이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과랑 관련된 얘기 말고도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여성들의 생리통 완화, 저희 병원에도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선생님 오늘 근무를 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마그네슘을 추천해서 먹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좋아지는 환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요즘 코비드 때문에 우울증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나는 정말로 해피하고 좋은데 우울증이 생긴다. 원인이 마그네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그네슘을 지금 말씀드린 여자분은 300 이하, 남자는 400 이하 정도 되는 양을 조금 높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드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요즘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장애 완화에도 마그네슘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먹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될 때는 아무래도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다른 것들은 오전 시간, 점심 이렇게 나누어서 복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을 복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